평면이 옆으로 쭉 늘어나는 거잖아. 쭉 늘어나서 만나면 안 만나는 거고, 쭉 늘어나도 안 만나는 거고. 이게 바로 네 말은 옆에 있다는 거잖아. 이런 만나지. 면이 이게 쭉 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만나버리잖아. 그래서 이 항상 지금 있다. 없지 않나? 네가 줘야 돼. 몇달 가야 돼, 몇달 가야 돼. 아니 근데 얻어가는 게 많은 거야. 자, 봅시다. 3번 평면의 방정식. 자, 기백이 이제 한 번 끝나가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의 하겠네요. 분석 차이 안 나. 평면의 방정식.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했죠? 자,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나는 점 하나와 그 다음에 그 직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있으면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래가지고 방향 벡터가 A, B, C였으면 A분의, B분의, C분의 였고요. 지나는 점이 1, 2, 3이면 X 빼기 1, Y 빼기 2, Z 빼기 3 그리고 전부 다 등호로 표현이 됐었지. 자, 그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는 K로 놓고 몇 K 플러스 몇, 몇 K 플러스 몇, 몇 K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 되게 중요했고요. 뭐 평행하다, 뭐 수직이다 등등 그런 얘기들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고 맨 마지막에 풀었던 예제 7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간에서 좀 구하기 복잡한 애였어. 그거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점의 좌표 찾는 거 우리 배웠고 이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수직임을 이용해서 수선의 발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죠. 그것도 종원이. 내가 함정을 설치해놨더니. 쌤 유튜브 첫 채널 거 안 나오던데. 안 나온다고? 거 제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해요. 맞아. 저 그거 봤어. 그래? 확인해볼게. 대상이 안 돼서. 자, 볼게요. 어제는 그렇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 거 했었고요. 이제 평면의 방정식도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평면이 있어. 자, 평면은 얘기했지만 옆으로 쭉 이렇게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사각형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직선이 예를 들어 이거랑 딱 평행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는 평행한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진행되면 포함이 되는 거 그런 얘기 했었죠. 직선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평면은 가리키는 방향이 없지. 어딜 가리키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래가지고 평면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 얘가 평면이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면은 저쪽을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바라보는 그 방향의 벡터는 이 평면과 뭐 하게 되겠어? 수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그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하고요. 평면의 모양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그를 수직인 한 점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는 그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직인 선을 수학에서 법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한 점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이런 방향의 벡터가 있으면 얘를 n 벡터라고 보통 표현하고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얘는 이 평면의 모든 직선과 수직인 그런 벡터인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평면을 구하기 위해선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 즉 법선 벡터와 지나는 점 하나를 알면 구할 수 있어. 알겠나?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점을 편안하게 x1, y1, z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내가 알고 있는 점 하나야. 저 평면 위에 있는. 그리고 저 평면은 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점들이 바로 평면들이죠. 됐니? 이 빨간 점들을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저 빨간 점들은 한 개야, 두 개야, 많아? 많죠. 그래서 빨간 점들을 하나를 구할 수는 없고 전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을 우리는 자취라고 얘기를 하지. 이 점을 편의상 P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X, Y, Z라고 쓸 거고 X, Y, Z는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저놈을 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야. 이 위에 있는 점 P와 요거라고 하자. P와 요 점을 지나는 점을 그냥 A라고 할게. A라는 애를 이렇게 연결했어. 성분이 하나 나오겠죠. 그 성분은 노란 벡터와 어떻다? 수직이다. 어떠한 성분을 연결해도 전부 다 노란 벡터와 뭐하다? 수직이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이 x, y는 얘랑 성분을 만들었을 때 무조건 얘와 수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 됐니? 맞죠? 그리고 그런 x, y, z들이 바로 이 평면 위의 점들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이라고 할 때는 우린 뭐야? 요 성분들이 가리키는 방향 벡터와 요 노란 벡터가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니? 자, 그래서 노란 벡터는 벡터가 어떻게 되고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성분들의 방향 벡터는 전부 다 x-x1, y-y1, z-z1이라고 쓸 수 있죠? 두 개를 뺀 거니까. 됐나?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수직이란 말은 두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빵이 된다. 내적인데 성분들 갖고 있으니까 내적은 금방 되죠. 그래서 A x-x1 플러스 B의 y-y1 플러스 C의 z-z1이 얼마? 자, 여기 있는 요걸 만족하는 x, y, z를 뭐라고 한다? 평면이라고 한다. 저 평면의 특징은 A, B, C라는 법선 벡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법선 벡터는 바로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한다. 까지 있어. 되지? 근데요. 응? 그러면 저게 둘이 이 꼬인위치 있잖아요. 그러면 꼬인위치들은 항상 다 수직이에요. 꼬인 위치는 수직인 게 아니라 노란 벡터는 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 얘랑 만나지 않는 애들은 얘랑 꼬였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꼬였지만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랑 수직된다. 그 소리지. 꼬여 있다고 무조건 수직인 건 아니고 여기선 다 수직이죠. 이 면과 얘가 수직이니까. 예를 들어 정사면체 봐도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얘네들은 수직이네. 뭐 어떤 다른 도형을 봐도 꼬여 있는 애를 갖다 댔을 때 항상 수직이진 않죠. 근데 여기선 수직이지. 면과 수직이니까 면 위에 있는 모든 애와 수직이다. 쟤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아니 생각해봐. 여기는 옆으로 띡 갖다 대면 노랑보랑 수직이잖아.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울 평면의 방정식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얘 하나만 얼른 들어오고 마칠게. 자, 지나는 점이 1, 2, 3 방향 벡터가 4, 마일 2라고 했어. 됐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4에 x-1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y-2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z-3은 0이라고 쓰는 요게 평면의 방정식이다. 마치 우리가 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조금 유사하죠. z가 추가된 것만 빼면. 됐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평면의 방정식 x, y, z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됐나? 그러면 밑에 그 1차 방정식과 평면이라고 돼 있는 내용 그대로 들을 수 있냐? 여기 앉아. 일단 옮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위에 있는 어디였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6끼리 합쳐져가지고 상수항이 된다는 소리죠. 일단은 그런 얘기를 식으로 표현한 게 2번이고요. 그런 점 넘어가서 좌표 평면의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오니까 그때 경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바로 갑시다. 8번. 자, 뭐라고 했니? 1, 2, 3을 지난다. 자,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몇 개라고? 2개. 자, 첫 번째로는 지나는 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법선 벡터 하나. 됐죠? 자,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는 저쪽을 가리킨다고 해도 되고 반대를 가리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선 벡터도 실수배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도록 하고. 자, 그 직선의 수직이다라고 했어. 그럼 2, 4마일이네요. 2, 4,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의 어떤 벡터가 법선 벡터야? 수직인, 미안해. 여기 요렇게 생긴 방향 벡터가 여기를 지나는 면과 수직이래. 이 면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래. 그 말이 이 벡터가 뭐다? 평면의 입장에선 법선 벡터가 된다는 소리죠.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인데 그게 이 면의 수직이래잖아. 그럼 이 법선 벡터네. 그냥 1, 2, 3. 미안. 2, 3, I. 그죠? 그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법선 벡터이네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가지고 식은 어떻게 쓰면 된다? 2에 x-1 플러스 4에 y-2 마이너스에 z-3 0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는 직접 합시다. 자, 2번 2, 3마일을 지나고 자, 그 면에 평행하다. 자, 그 면에 나와 있는 정보는 면의 법선 벡터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야, 지나는 점 아무거나 찾을 수 있는 거 알지? x, y, z에 내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7 만들면 그게 지나는 점이죠. 그러므로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면 아무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 마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법선 벡터가 n 벡터라고 치면 3 마일이라고 쓸 수 있어. 됐니? 근데 어떤 면과 평행한 애가 있어. 그치? 두 면은 평행해. 근데 이 면의 수직인 애는 얘에도 수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 평면에도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 됐나? 지금 법선 벡터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준 거야. 쉬운 방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3에 x-2 플러스 마이너스 2에 y-3 마이너스에 z 플러스 1은 0. 왜 0 됐는지는 기억하죠? 내적이 빵이라는 거에서 나왔지. 자, 3번. 3번만 이제 좀 신경을 쓰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3, 1, 마이너스. x축과 수직이다. 그 말은 그 x축의 방향 벡터가 바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다가 되겠죠. 됐니? 자, x축 봅시다. x축은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이나? x방향으로 움직이죠? x축이 만드는 방향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니? 1빵빵. 됐니? 2빵빵도 되죠? 2분의 1 빵빵도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빵빵도 되죠? 근데 그냥 1빵빵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법선 벡터는 1빵빵. 됐나? 자, 정리를 하시면 3에 1에 x-3 그 다음 뒤에 다 0이니까는 빵 이렇게 된다. 알겠니?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x는 3이라고 되네?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죠? y는 x라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선 직선이지만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된다? 면이 된다. 그런 거 했지. x는 3이라는 애는 수직선에선 점이고요. 평면에서는 선이고요. 공간에서는 면이 되는 거지. 됐나?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요거 면인데 딱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되냐? 수직인 성분에 수직인 벡터에 yz가 빵인 거야 지금. 맞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 법선 벡터의 x 성분밖에 없네. 맞지? 법선 벡터가 x만 있는 거잖아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축의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법선 벡터가 x축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해됐나? 또 y가 없어. xz만 있다. 그러면 법선 벡터가 y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네. 확인만 해보자고 예제로서. 3x-z y는 0이라고 했어. 법선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3,-1,0이죠. 됐니? 그러면 법선 벡터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xy 성분이 있는데 z는 빵이야.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일단 이 벡터만 봅시다. 이거 버리고 벡터만 봐봐. 어떤 방향 벡터라고 봐도 되죠?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생각하자. 전에 배운 거. 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X, Y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 Z, Y 쪽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함으로 X, Y 평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랑 유사한 애죠. 그러나 이 벡터 X, Y 평면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 X, Y 평면과 평행한지 딱 맞는지는 알 수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평면인 거죠. 됐나? 그치. 그런 평면인 거지, 그치? 그 직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아니 뭔 소리 한 거야?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그치? 맞나? 근데 걔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제 걔 수직인 면인간 요거를 딱 자르는 거니까 이 모양 자체는 막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네요. 그쵸? 뭐 이 X, Y 평면의 수직인 면은 되게 많으니까, 그치?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 대신 요 놈은 딱 보는 순간 X축의 수직인 면이구나, 이런 거는 읽어낼 수 있다. 알겠니? 어쨌든 요런 거 보고 앞으로 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뭐야? 면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뒤로 넘어갑시다.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을 보면 x, y, z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지수가 몇 개? 4개. ax 플러스 by 플러스 cy는 d. 됐나? 물론 cy 플러스 d는 0 해도 되죠. 자, 그러므로 점이 몇 개 있으면 a, b, c, d를 다 구하나? 4개 있으면 a, b, c, d를 다 구하지만 우리는 a, b, c, d를 다 구할 필요가 있게 없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니 문제를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A, B, C, D를 다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4개가 필요해. 근데 4개가 필요 없어. 왠지 봐봐. 자, 그 문제를 보면, 자, 지나는 점이 3, 2, 1, 1, 3, 2, 2, 마일 1. 자,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없다면 저 세 점을 지나는 면은 몇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되거든. 모든 평면은 a, b, c, d 중에 빵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자. 3, 2, 1 대입하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이거 대입하면 d는 계속 d네. 그렇죠? d는 빨리 없앨 수 있겠네요. 자, 1, 3, 2 넣었더니 미안해. 안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그치? 자, 그럼 이 세 식을 정리해봅시다. 일단 D 먼저 없앨게. 요거 두 개 빼시면 2a-b-c는 0.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이 되지. 됐나? 자, 이거 두 개 더 할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3b는 0. 지금 내가 뭘 구할게? a는 마이너스 3b라고 구할 거야. 됐나? 자, 요거 대입할게요.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0. 자, 마이너스 7b니까 넘어가면 7b. 됐니? 그럼 c는 7b 같은 소리 하네. 마이너스 7b. 됐나? 자, 맨 처음 식에 대입합시다. 여기. 자, 마이너스 3b 대입하면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b 플러스 d는 0이니까 13, 14니까 땡땡땡 d는 14b 됐니? 자, 더 이상 구할 수 없죠? 왜냐면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은 3개뿐이 없잖아. 근데 지금 내가 구한 건 뭐야? 법선 벡터의 일단 봅시다. 그럼 요놈을 어떻게 구했나 봤더니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3bx 플러스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bz 그 다음에 플러스 14d는 0. 여기 d야. b는 0이라고 구한 거죠. 아, 문자 수가 하나 부족하니까 문자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뭔 구할 수 있다? b는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3대 1대 마이너스 7대 14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이 전부 b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다 뭐 해도 돼? 나눠도 되죠. 그리고 b는 0이 아니겠죠? b가 0이면 다 0 아니야? 그치? 다 0이면 저 정도를 못 지나는 거 알죠? 그러니까 b는 0이면 모두 되니까 b가 0이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b로 싹 다 나눠줄게요. 그러면 식이 땡땡땡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z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찾을 수 있다. 됐니? 다시 법선 벡터는 ABC라고 돼 있거든 보통. 그쵸? 근데 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만 있으면 된다. 알겠니? 왜? 법선 벡터가 미지수가 3개면 원래 3개 다 있어야 되지만 2개만 있어도 어쩔 수 있으니까 b들을 이렇게 다 구해낼 수 있으니까. 알겠나? 그러므로 평면 구할 때는 식이 하나씩 모자라도 됩니다. 그래도 b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날릴 수 있어서 벡터를 알려준 거야. 10번 뭉칠 때가 되거나 10번 문제 이해만 하고 일단 칩시다. 자, 두 평면이 있는데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네요. 그렇죠? 자, 면과 면이 만나면 무조건 교선이 하나 생기지. 됐나? 그럼 그 교선도 구할 수 있겠네? 교선이라는 건 우리 직선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교점 같은 애잖아. 그럼 걔네 둘 가지고 지금 나는 뭐라는 소리야? 그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말인 거 알겠니? 맞죠? 평면 두 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두 평면에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해들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맞나? 자, 어떻게 구하는지는 쉬는 시간 끝나고 같이 보면 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3시간 걸려. 누구 같아? 2월까지 학생부 기록할 수 있지? 네? 2월까지 학생부 기록할 수 있죠? 얘기 아니야. 진짜야. 독서 같은 거 사실은 그게 너무 알잖아. 보통 공과 계열 가기 때문에 과학 관련 기록 같은 거 해두는 거 좋습니다. 다들 이제 좀 현실이잖아, 대학 가는 게. 이제 갈데 없으니까 감탄하는데. 정시와 수시 중에 지금 여기 있는 8명만 봐도 수시가 다들 유리한 친구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수시에. 근데 정시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확률이 더 높은 쪽이 수시라 이 소리지.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게. 어디 전방이야. 너네 둘도 수시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수시에 있는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과 전형이라고 내신을 위주로 뽑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시가 교과. 근데 교과는 지금 대부분 없죠. 1등급 이과는 앞자리가 2인 애들까지는 어떻게 살릴 수 있어. 한 건국대 이런 데만 봐도 보통 합격생들이 2등급 안쪽이거든. 1점대 막 이래. 2등급 초반. 그러니까 교과 전형, 왜냐면은 1등급 2등급인 애들이 학교마다 10% 이내에 있잖아. 그럼 학교마다 몇 명씩 있는 거야? 몇십 명씩, 2, 30명씩 있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그럼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추리면은 1, 2등급만 몇 명인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은 차고 넘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자기가 앞자리가 3을 넘어섰다. 4다, 5다. 이러면 뭐 쓸모없고요. 3점대다. 그러면은 뭐 시도는 할 수 있어. 시도.
큰 기대는 없고요. 2점대다. 그러면 잘 고르면 가능성이 있고 1점대다.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3점대거나 넘어가죠. 4를.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보는 전형은 사실 좀 듣기 힘든 상태고요. 남은 것들 중에 이제 또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보통 수학이나 과학 논술을 보는데 반 정도가 수학만 그리고 반 정도는 수학 과학을 반씩 이렇게 보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보통 원래 취지는 내신은 안 좋지만 뛰어난 애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죠. 그래가지고 특목고나 이런 애들을 위주로 뽑아가고 싶은 전형이야.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좀 논술 점수의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내신의 그 반영률이 좀 낮아. 그래서 100점 만점이면 내신 40, 논술 60 이렇거든. 근데 내신 40 중에 출결 공사가 20, 그러니까 20점은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내신이 20인데 1등급은 20, 5등급은 18점. 이러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논술에서 한번 오타 하나 나면 5점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게 논술이죠. 그 뭐지 논술은 시험 범위 같은 게 없죠. 범위는 전범이지. 전범위. 제 친구 수리 논술 하길래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근데 막 귀납법 하더라고요. 먼저 배운 거 먼저 하겠지. 그래갖고 이제 논술 전형을 이제 보통 애들이 많이 노려. 왜냐하면 이과 애들은 그래도 수학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내신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전형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논술 전형을 실제로 지원하고요. 수학에 좀 자신이 있으면 과학에 좀 자신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전형. 왜냐? 특목 자사고 애들은 대부분 서영고 중경유 12투는 안 쓰거든. 그 밑에는 일반고 애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게 정설이고 작년에 실제로 이제 우리 3학년 중에 한 명이 준비를 해서 한양대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친구가 물론 잘하는 친구였지만 한양대 정도 레벨만 돼도 이제 그 어떤 뛰어난 학교의 애들은 많이 안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그래도 평범한 애들 사이에서는 경쟁력이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더라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논술 전형은 좀 위험한 건 합격률이 굉장히 낮고요. 왜냐면 애들이 필살기로 다 집어넣거든. 어떻게 한번 되겠지 이러고 집어넣는 애들 많아. 왜냐면 내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형이잖아. 근데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마치 시험 범위를 공부한 애와 안 한 애의 차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조금 그래도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갖추고 있다라고 3등급 이상 정도만 돼도 사실 그런 사고는 충분하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좀 정시에서 좀 다른 과목들이 미진해, 뭐 영어가 좀 못한다거나 국어가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애들은 수시에 목숨 걸어야 된다. 전과목 3등급이 잘하는 거지 1, 1, 4, 4 이거 못 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처지는 과목이 방학 동안 복구가 안 돼. 그러면 수시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물론 방학 동안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은 1학기 내신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방학 동안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 그리고 이제 수능 과정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그 두 달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목숨을 꼭 거시고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 본 이후에 쌤이 사실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또 한 번씩 내가 얘기를 할 건데 너는 요 전형에 목숨 거는 게 제일 현명하다. 왜냐면 대부분 애들이 뭐 조금 더 하면은 국어 뭐 한 등급 두 등급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뭐 과학도 한두 등급 올라갈 것 같고 이딴 생각을 하지만 그 한두 등급 올라가는 게 말이 한두 등급이지 쉽지 않거든. 그래도 보통 3월에 어느 정도 전략을 짜야 되고요. 자기 모의고사 점수 중에 복구되지 않는 4짜리가 뭐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시도 안 좋아. 물론 안 좋다는 거는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 말고 다른 데 갈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 지방 국립대라든지 그래도 좀 갔을 때 네, 저 여기 나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 어딘지 알겠다 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갈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서울권이나 뭐 수도권 또는 국립대 정도를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시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최저를 맞추는 전형이나 수능을 안 보는 전형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는 아니야. 왜냐면 수시에 무조건 붙는다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잖아. 근데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좀 다른 처지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수학이 좀 낮다. 그런 애들은 논술 쪽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사실은 좀 유리합니다. 그래야 수학과학 공부하면서 수학과학 논술 준비하니까 최저도 걔네로 맞추면 되고, 그리고 물론 걔는 수시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전형이 종합전형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너네가 많이 활용할 전형이죠. 성적을 안 봐요, 종합전형은. 너네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살아왔는지, 얘 성적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만 봐. 그러니까 얘가 꼴등이고 뭐 30등이고는 안 돼. 얘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목적을 갖고 살아왔는지. 야, 너는 1학년 때 꿈이 의사였는데 2학년 때는 왜 교사고 3학년 때는 왜 건축가냐? 라고 했을 때 그냥요. 이런 건 그냥 탈락인 거야. 근데 저는 1학년 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의사가 꼭 하고 싶었다. 근데 2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교사가 되고 싶어서 1년 동안 교사가 되기 위해 이런저런 책도 읽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3학년 때는 이렇게 됐다. 논리가 있고 자기 목적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간 애들은 잘 뽑혀요. 물론 걔네들도 내신이 개 바닥인 애들보단 괜찮은 애들이 뽑혀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 실제로 된 애들 중에 4등급, 5등급 된 애들도 뽑혀가고요. 이제 또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이제 광역여고에서 모의고사 안 좋아. 수학 3, 4등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다른 것들도 불안불안해. 학교 내신 3점대. 근데 서울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종합전형으로 서울 과기대 맞나? 아니다. 산기대. 그리고 산기대가 상업기술을 내요. 그리고 서울여대 무슨 여대 이런 데 됐더라고. 그러니까 뭐 가서 욕먹는 학교는 아니거든. 서울여대 뭐 취업조사를 잘 되는 학교고 기업에서 좋아하는 여대 중에 순위 안에 드는 학교거든. 뭐 성신여대나 속대 빼면 그 밑에 서울여대 괜찮죠. 그 정도 된 애는 아니었지만 갔어.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더라고. 성적이 안 돼도. 그러니까 2월 전에 그 학생부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좀 손을 조금 대고요. 쌤들이 귀찮아서 안 해줄 수 있지만 너네 미래 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해달라고 하고 좀 써줘요 다. 어쨌든 그렇고 방학 동안 그냥 멍 때리고 공부하고 그냥 잠이나 쳐 자고 이렇게 하는 애랑 다릅니다. 쌤이 얘기했지. 인생에서 최초로 받는 충격이 그 수능 날이라고. 그리고 대학 입시 결과로 너네가 살아온 지금 19년 인생 동안 제일 큰 충격을 받아. 보통 우리 내신 모의고사 점수 받으면 그거 자기 점수 아닌 줄 알잖아. 그렇죠? 모의고사 4등급 받으면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뛰는 소리죠.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날라오는 게 수능 성적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때 4, 5, 4, 4,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그 패배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큰지 아니? 하필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또 좋은데 붙었대. 수능을 또 잘 쳤대. 지금 노력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애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면서 최초로 이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물론 99%의 학생들도 힘든 시기를 잠깐 겪고 다시 좋아져. 수능 끝났으니까 행복하게 놀아.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내가 가르쳤던 고3 애들이 매년 1월 1일쯤에 연락을 해서 술 먹자고 해. 내가 얘기하거든. 너네 20살 딱 되면 술 마시러 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참치에 양곱창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대. 수능 딱 끝나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 죽고 싶대 다. 다 막 죽고 싶대. 다 죽이고 싶대. 12월 말쯤 되잖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쌤 1월 1일에 가요? 이지랄하니까. 다 잊은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행복해져. 수능 성적 받고 죽고 싶어요 이랬는데 한 2, 3주 안에 행복해져. 그게 너네야.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아파. 며칠이지만 쌤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거 받고 너무 아팠어. 마음이 속상했고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인간인가? 너무 속상하고 그렇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술은 먹으니까 즐겁고 옆에 여자는 이쁘고 그러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너네도 살면서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아파 진짜. 좀 덜 아프자고. 열심히 준비하고 상처를 받으면 후회는 없지만 개판치다가 상처 받으면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다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안 좋습니다. 20살부터 시작이야. 좋은 대학을 가든 똥통대학을 똥통이라고 안 할게요. 좀 잘 모르는 대학에 가든
다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대학의 네임밸류만이 이 사람 또는 우리가 사는 어떤 인생의 행복의 전부는 아니구나.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으며 얼마나 삶에 진지했고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1년을 진지하게 너네 미래 걸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딴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대학을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 알아보고 나보다도 수시에 대해 더 전문가여야 되고요. 가고 싶은 학교에 무슨 과가 있나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되며 이게 유리하다는데 맞나요?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그런 자세도 없이 여기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들 참 피곤하고 남은 한 10개월 정도가 참 피곤하고 10개월 어휴 씨 300 며칠이냐 지금 20일 깨졌나? 깨졌죠? 네. 10일 18일? 어휴 곧 300 깨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도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더 성숙한 어른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1년 동안. 선생님 지방공립 때도 4등급 2개가 껴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다들 그 직어국이라 그래. 지방거점 국립대라고 그 지역에서 가장 밀어주는 국립대. 서울엔 서울대, 인천에 인천대,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뭐 경북대, 경남대가 아니고 경상대, 전남, 전북, 제주, 부산, 강원. 요게 이제 직어국인데 내 기준인데 중경외시 밑으로 건동홍 정도부터 비교가 돼. 건국, 동국, 홍익 정도부터 비교가 되고요. 과에 따라서. 그 밑에 한 국숭세단 정도 가면 직어국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과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밑에 광명상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물론 공대 얘기하는 겁니다. 공대나 이과 계열 많이 쳐줘. 잘해주고요. 대기업에서 지방 공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국립대가 지원을 많이 받거든. 그래도 학비도 싸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배워. 좋은 교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별 이름 없는 학교들보다 훨씬 취업도 잘 되고 좋아. 그리고 그런 애들은 가방끈 늘리기도 좋아요. 졸업하고 보통 지방 국립대 애들은 서울에 있는 다른 좀 업그레이드된 대학원에 가기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4등급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거 하기 힘들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입결을 보면 거의 뭐 서울에 있는 뭐 건국대나 비슷해요. 성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국립대 약볼 게 아니라 부산대, 부산에서 잘하는 애들만 오거든. 경북대는요? 경북대? 경북대는 경북대 좋지. 다 좋아. 내가 얘기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다 높아요. 제주도 빼고. 제주도는 물론 멀어서 그렇지 학교는 뭐 똑같이 좋아. 그래. 어쨌든 뭐 열심히들 하고 그 대학의 보통 순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수능 성적 갖고 얘기하자니 몇 등급 정도면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올 3등급 정도 받으면 괜찮아. 잘하면 서울도 올 수 있고요. 지방국립대도 갈 수 있어. 괜찮은 과로. 근데 2가 껴있다. 이러면 아주 좋아. 서울에서 이름 들어본 데도 갈 수 있어. 지방국립대에는 좋은 과를 갈 수 있어요. 의대 이런 거 말고 3과 4가 섞여있다. 지방국립대 정도 노려볼 수 있어. 4가 더 많다. 부터 지방국립대인데 지방거점 국립대 말고 그 아랫단계에 있는 국립대들이 있어. 예를 들어 서울도 서울대 말고도 서울시립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다른 국립대가 몇 개 있거든. 그런 데 노려볼 수 있고 4가 많아집니다. 부터 이제 조금 힘들죠. 정시에서. 물론 그런 애들도 눈치 싸움 해가지고 좀 많이 애들 빠지는 좀 비인기과에 들어가도 돼. 직어국 같은 경우는. 물론 난 그런 걸 추천합니다. 대학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과에 못 간다. 성적이. 정시 때. 무조건 대학 보고 가야 돼. 전과가 되거든. 과를 바꿀 수 있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건 힘들어. 근데 전과가 만약에 성적이 쥐뿔도 없다. 지방 캠퍼스 추천합니다.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뭐 홍대 세종, 뭐 고려대 세종, 연대 원주, 뭐 원세대 조려대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데 뭐 건대 충주 등등 동국대 경주 이런 데가 훨씬 낫다. 나오면 걔네는 전과가 된다고. 알겠나?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갈 게 아니라면 나중에 이거 물론 얘기할 거지만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고 좋은 전략 짭시다. 자 10번 1번 간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한양대 에리카는 근데 높아. 되게 높아. 인서울에 있는 학교랑 비슷해요. 레벨이. 원래는 한양대 어디 캠퍼스지? 중앙대가 안성이고 한양대가 어디더라? 어쨌든 그 에리카가 분교인데 낮았거든 원래. 근데 요새는 입결 보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데는 뭐 수원에 있는 게 국제 캠퍼스니까 사실은 그냥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돼 있죠. 그래갖고 문과는 거기, 여기, 이과는 여기. 그러니까는 얘네 성대도 똑같고 그런 추세로 많이 가는 것 같아. 명지대 같은 경우도 서울이 문과, 용인이 이과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강북대도 뭐 그렇고요. 어쨌든 봅시다. 알파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3이요. 베타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 자, 둘의 뭘 구해라? 교선의 방정식을.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니, 그치? 교선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만족하는 식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럼 둘이 빼봅시다. 빼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일단씩 세울 수 있죠. 됐나?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x 땡땡땡 x는 얼마? y 플러스 2. 됐니? 당연히 x, y, z라고 미지수가 3개며 식이 2개뿐이 없으니까 내가 x, y, z를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당연히 못 구하지. 교점이 1개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므로 식을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면 그들의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죠.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입할게요. 자, x 대신 y 플러스 2만 대입을 하면 쟤는 3y 플러스 6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은 땡땡땡 z는 4y 플러스 3 됐나?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니? x는 x, y는 이거, z는 이거거든요. 맞나? 네. 한 문자로 정리가 되네. 이거 두 개를 이어서 쓰면 는 몇 z 플러스 몇 그럼 직선인 거죠? 정리한 거예요. 이거 넘길게요.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z는 y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나? 4로 나누면 그렇죠? 자, 얘랑 똑같이 맞추려고 여기다가 4분의 5를 더할게. 4분의 5, 4분의 5 더하면 4분의 z 플러스 5가 y 플러스 2다라고 바꿀 수 있죠. 자, 이 식 이렇게 바꾸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바꿉니까? 얘랑 연결하려고. 됐나? 그럼 요거 뒤에 뭐라고 쓸 수 있나? 4분의 z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됐나? 그래가지고 요 식이 뭐가 된다? 지금 내가 구한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자, 교선 위에 있는 점 하나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뭘로 놓고? 는 k로 놓고 k, k-2, 4k-5라고 하면 되겠네. 됐죠? 직선의 방향 벡터는 1, 1, 4 이런 거. 자, 두 번째 2형 마일을 지나고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점 하나와 교선 하나를 포함한대. 점 하나와 선 하나를 포함하는 면은 몇 개뿐이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근데 교선을 또 구하라 그러네. 장난좀 한번 봅시다. 2, 3, 1.
2x 플러스 3y 플러스 z 플러스 1은 0과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교선 찾으래. 뭐 좀 전에 한 거랑 유사하죠? 다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 두 개 뺍시다. 그러면 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 땡땡땡. x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요거를 밑에 거에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땡땡땡. z는 5y 플러스 5가 되겠네. 됐나? 가만 보니까 얘네를 y로 연결하는 게 좋은데 아까는 y 플러스 2가 이뻐가지고 얘를 y 플러스 2로 맞췄죠. 근데 지금 이거 둘 다 좀 지저분하거든. 그래가지고 둘 다 y는으로 바꾸자. 왜냐면 y가 가운데 있거든. 맞니? 자, 그래가지고 좀 바꿀게요. 이거 넘기면 그치? 마이너스 일단 이거 3 넘기면 x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래서 y는 이 부분에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됐나? 자, 요거도 마찬가지네. 넘기면 z 마이너스 5로 나누면 5분의 z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나? 그래? 한 가지 이게 이었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분이 뭐라고? 교선의 방정식. 됐나? 자, 그 다음 얘랑 누굴 지난다? 요거를 지나는 뭐 구해라? 평면 구해라. 자, 평면을 구할 땐 우리는 평면에 대해서 뭘 알고 있으면 되나? 그 평면에 있는 점 하나와 그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필요하죠. 질문할게. 이 교선을 포함한다 그랬잖아. 이거 법선 벡터야 아니야? 아니죠. 왜? 평면이 있으면 여기에 교선이 포함된 거 아니? 그럼 얘가 이루는 이 벡터가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야? 아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법선 벡터는 이 노란 벡터에 뭐 하고 있는 수직하고 있는 벡터를 또 찾아야 되네. 이 직선이 지금 끝이 아니네요. 자, 그래가지고 법선 벡터를 뭐라고 해야 돼? A, B, C라고 하고 요것들을 찾으면 돼. 알겠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뭐다? 수직이다. 됐니? 속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식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내적할 게 마4 1 마오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5c가 얼마? 0이겠죠. 둘이 수직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지웁시다. 아, 교선을 포함하는 그리고 저 점을 지나는 이게 평면을 구하려고 하는데 교선 구하고 끝난 줄 알았더만 벡터값이 나온 게 아니었어. 벡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 벡터만 구하면 끝. 자, ABC의 B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ABC에 관한 식이 몇 개만 필요한 거야? 두 개만 필요하고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20 마일이 지금 여기 있죠? 20 마일. 20 마일. 잘 봐봐. 빨간 거에 수직인 벡터 하나만 찾으면 되죠? 지금 노란 거 가지고 푼 게 저거지? 맞나?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 20 마일이 있네요. 됐니?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랑 연결하면 요 노란 놈과 빨간 놈도 뭐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찾자. 나와 있는 거 있죠? 마3 0 5. 됐니? 그럼 나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마3 0 5가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요. 이 평면 위에
2, 0 마일이 있으므로 얘네 갖고 만든 벡터고 어디 갔어? A, B, C랑 수직입니다 라고 하려고. 괜찮지? 그럼 요거 갖고 만들면 어떻게 되나? 얘 빼기 얘 할게요. 그럼 그 벡터를 A 벡터라고 하면 A 벡터는 5, 0, 마이육이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얘도 A, B, C와 뭐다? 수직이다. 그러므로 내적하면 5A 마이너스 6C가 빵 땡땡땡 5A는 6C 됐니? 짜증은 나지만 정리할게요. A가 5분의 6C 대입합니다. 5분의 6C니까 마이너스 5분의 24 마이너스 5분의 24C 플러스 B 플러스 5C 둘이 계산하면 5분의 C죠? 맞니? 5분의 25니까 5분의 C 넘어가면 땡땡땡 B는 마이너스 5분의 C 됐니? 자 A, B, C가 뭐 콤마 뭐 콤마 뭐가 된 거야? 5분의 6C 콤마 마이너스 5분의 C 콤마 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C 날려버리고 5 싹 곱하면 되죠? 5 싹하게 그럼 계산하면 6 마 1 그리고 5가 되겠죠. 됐니? 이 벡터가 뭐야? 저 A, B, C라는 벡터와 평행한 벡터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제일 숫자가 깔끔하게 만든 게 요거 여기 되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요 놈이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끝난 거죠. 자 어떻게 푼다? 6에 x-2 그리고 마이너스에 y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z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 그럼 여기서 있는 걸 정리한 게 바로 그 6x 마이너스 y 플러스 5z가 나오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5 하니까 마이너스 7 붙겠죠? 그래가지고 그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별표 쳐놓고 집에서 좀 신중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교선을 찾고 교선 찾는 게 이제 1번에서 구한 거라면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교선에 있는 벡터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의 수직인 벡터를 찾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 식을 2개 만들 수 있었다 라는 거 배우면 돼요. 네, 이건 어떻게 쓰나요? 걔는 공식이죠. 그러니까는 쌤이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요. 걔는 뭐냐면 전에 이제 그러니까 원리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답지에 있는 방법이 쉬워 보인다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원리가 중요하고 답지가 뭔지만 알려줄게. 이거 아까 풀 때 음? 교선 찾은 다음에 법선 벡터 구해요. 그쵸? 자 물론 그 답지에 있는 방법도 알아는 둡시다. 필요한 성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건 공식이고. 자 보자. 예전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자, 이 식이 뜻하는 게 뭔가요? 라고 배운 적이 있어. 확인합니다. x, y에 대한 몇 차식? 그래서 우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되니? 이해되죠? x, y에 대한 1차식이야. 물론 x, y 중에 없어지는 게 생길 수도 있지만 평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도 직선이야. x가 있든 없든. 맞죠? 근데 어떤 직선이냐면 x, y에 내가 뭔가를 대입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대입해도 여기도 대입하고 똑같이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대입해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 1, 3을 대입하려면 여기에 1, 3 넣고 여기도 1, 3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0 된다는 뜻은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다? 1, 3이 있다는 뜻이죠. 됐나? 그래서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 볼게.
뭔지 모르지만 있겠죠 뭐가. 그 점을 대입하잖아. 아니지 그 전에 미안 그 전에. 그래서 이거가 0을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해. 근데 잘 봐봐. 이거 는 0이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뭐죠? 직선이지. 그 다음에 K 뒤에 있는 이 식은 0이라고 하면 이 식 자체도 뭐죠? 직선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xy를 넣어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됐다라는 xy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해됐나? 그 xy는 요 직선 위에서 점이니? 다시 어떤 xy가 있어. 근데 요거를 잘만 보니까 둘 다 직선처럼 생긴 거야. 근데 xy를 여기 넣었더니 이게 0이 돼. 어떤 xy는. 그럼 그 xy의 정체는 뭐야? 내가 대입한 그 x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의 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0이 됐다면. 되죠? 자, 그 다음 그 xy를 여기도 넣어봤다. 여기도 0이 돼. 이게 무슨 의미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위의 점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됐나?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전체도 뭔 거야? 이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위의 점이기도 해. 그래서 그 점을 얘와 얘 뭐라고 불러? 얘와 얘의 교점을 누가 지나? 얘가 지나는 거죠 결국에. 됐나?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식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불러도 돼. 물론 그거는 얘와 얘를 동시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존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야 평행한 두 직선 여기 집어넣는 거 성립하겠니? 그런 거 안 된다고.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동시에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걔가 그 동시에 만드는 애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일 거 아니니? 맞지? 근데 그 놈을 대입했다는 거는 이 전체식에 대입한 거랑 똑같으니 아까 이 노란색 직선이라고 했던 게 의미가 뭐야? 직선일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나? 자, 똑같은 논리에 의해 이런 것도 배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돼 있으면 이거 보통 는 0이라고 쓰면 1이라고 불러. 맞나?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면 이것도 는 0이라고 하면 1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xy를 여기 집어넣었어. 근데 0이 돼. 그럼 무슨 뜻이야? 는 0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지. 근데 걔를 여기 넣었더니 여기도 0이 돼. 그럼 뭔 소리야? 이 원 위에 점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식 가만 보니까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지. 저런 걸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거든. 됐나?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식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무슨 원이야? 얘와 얘가 동시에 지나는 점, 즉 교점이 있겠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알겠나?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뭐라고 한 거냐면요. 똑같이 근데 K는 왜 하는 거야? 그냥 둘이 더해서 0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얘네 둘의 교점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잖아.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몇 개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 몇 개야? 그래서 K를 붙인 거야. K에 따라 되게 많아져, 식이. 아니, 걔는
이렇게 되는 데도 답이고 이렇게 되는 데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얘네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K의 값에 따라 내가 구하는 애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야, 원이 되려면 점 몇 개 지나야 돼? 3개. 야, 점 2개면 잘 봐. 지름의 양 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무한개 있어. 알겠나? 이해됐죠? 그러니까 K를 붙인 이유는 그걸 만족하는 애가 한 개가 아니라 많아서 그렇게 쓴 거야. 어쨌든 지금 그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알파와 베타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면 알파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다 쓸게 그냥. 2x 플러스 3y 플러스 z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플러스 k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내가 식을 세우면 저 식은 x, y, z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평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됐니? 근데 어떤 x, y, z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했더니 0이 되고 여기에 대입했더니 0이 돼. 그 말이 뭐야? 이 면과 이 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대입한 거지.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교선이잖아. 됐나?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도 0이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0이 되는 x, y, z들이 존재한다면 얘를 뭐라고 불러도 돼?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근데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은 한 개가 아니라고요. 뱅글뱅글 돌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K를 붙인 거야.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 걔가 어디를 지난대? 2, 0, 마 1을 지난대. 그러므로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면이고 교선을 품고 있다고 하니 2, 0, 마 1을 대입했더니 K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공식처럼 돼 있는 이 내용을 쓰면 K값이 금방 나와서 답을 낼 수 있지만 원리를 기억하시고, 왜냐면은 이 내용만 하고 답을 띵 내는 건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내용이구나만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근데 그 의미를 갖다 더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고1 때 직선 너네 왜 이 풀이를 기억 못하는 줄 아나? 왜 이 풀이를 기억 못하는지 아니? 가르쳐요. 직선 가르칠 때. 왜 얘를 기억 못하느냐? 문제 이렇게 나와. y는 3x 마이너스 1, y는 2x 플러스 4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해. 근데 이 둘의 교점 구하는 게 쉬워요. 쉬워. 그럼 교점이 금방 a, b가 나오겠지. 그리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애를 구해라 이렇게 해. 그러면 교점 구해서 이걸로 만드는 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안 풀었던 거야. 근데 지금 너네는 왜 여기에 눈이 가죠? 조선 구하는 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눈이 간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중요해요. 얘도 그렇고. 그러나 요 개념보다는 직접 구해서 하는 걸 너네가 앞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선을 직접 구하는 내용을 가르친 거야. 알겠니? 어쨌든 이해하시고 오긴 넣으면 됩니다. 이따가 보자.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내 성격에서 내가 되게 착하고 내가 되게 나쁜 놈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야. 너? 너 정도는 진짜 정말 끄덕이는 거야. 알잖아. 혹시 내가 말해라는 줄 알았지. 나 아니었으면 너 원래 땡이었어. 이런 줄 알았어. 풀어. 네. 너 안 풀 거잖아. 그러니까 너 책 안 썼어? 아 이거 라이트 쓰니까. 나좀 자, 11번 수선의 발. 자, 평면이 있고요. 점이 있는데 얘가 514래. 자, 평면은 3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다. 알 수 있는 건 요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올린 노란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데 요 벡터의 크기가 요 벡터가 3, 2, 마이너스 1과 평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니?
실제 이 마일이 이 아랫방향인지 뭐 이쪽 방향인지 뭐 모르지만 더 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노란 거랑 방향은 같은 거야. 그치?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하래? 514에서 내린 수선의 발 구하래요. 자, 수선의 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요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H를 나보고 구해라. 그 소리죠? 됐나? 자, 근데 저 점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점은 이 평면 위의 점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노란 것과 빨간 것은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풀면 되겠네. 맞니? 네. 근데 봐봐. 빨간 벡터의 실수배 알고 있나? 빨간 벡터의 실수배 알고 있니? 여기 있잖아. 야, 이렇게 되는 벡터가 얘 아니야. 맞죠?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는 그냥 빨간 벡터의 실수배 중에 3이 마일 있는 거겠지. 네. 그럼 잘 봐. 빨간 방향 벡터를 내가 아는 거네. 근데 이 점을 지나네요. 그럼 나 이 점을 지나고 이 빨간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직선 구할 수 있죠. 빨리 해볼까? 자, 걔가 3, 2 마일이고요. 지나는 점도 바로 나와 있네. 514. 됐니? 질문. H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얘를 뭘로 놓고? K라고 놓으면 저 H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3K 플러스 5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얘는 누구 위의 점이니까? 평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K. 됐니? 자, 대입할게요. 9K, 4K, K. 그러니까 14K. 반지만 쓸 때 14K 하지마. 무조건 24K. 14K 뜨나? 24K 뜨나니? 순금을 24K라 그래. 순금을 24K라 그래. 24K는 순금이 24분의 24가 들어있는 게 24K야. 100%야. 물론 99.9야. 불순물이 있으니까. 18K 많이 하지. 24분의 18K야. 66.66%가 들어있는 거죠. 나머지는 부분. 그치, 나머지 그냥 금속이지. 14K는 이제 50 몇 프로인 거야. 24분의 14니까. 헐. 순금은 있잖아. 살 때 순금값 그대로의 세공비를 좀 주는 거거든. 다시 팔면 세공비 빼고 순금은 그대로 돌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커플링을 했어, 여친이랑.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그럼 50만 원 줘. 내가 다시 팔아. 얼마예요? 그러면은 45만 원 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만드는데 5만 원 정도는 받은 거지. 말해줘. 18K를 하잖아? 얼마예요? 그러면 40만 원이요. 40만 원에 내가 샀어. 다시 팔아. 얼마예요? 그러면 40만 원 중에 금값만 걔가 가져가. 좀 전에 내가 순금일 때 걔가 45만 원 줬잖아. 그럼 66% 있으면은 45만 원에 66%면 얼마야? 3분의 2니까 한 30만 원 되겠네? 그럼 나는 그 40만 원짜리를 이제 뭐야 샀었는데 다시 팔려고 하니까 걔가 얼마 받냐면 얼마야? 3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세공비 좀 떼면 또 줄어드는 거야. 뭔 소리냐면 순금은 헤어져도 보상받아. 근데 그래서 사실 반지 돌려주는. 그 14K나 18K는 다시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반지 팔러 왔어요. 그럼 반지를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녹이면 똑같이 금이 되니까야. 녹여서 금만 빼내면 금 요만큼 있으니까 돈 요만큼 줄게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맨 처음 살 때는 금에 포함된 다른 금속은 내가 돈을 지불하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되팔 때 그 금속은 못 안 사게. 그러니까 금값만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순금으로 하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그치,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금으로 하고 하나 더. 해야지. 만약에 물론 여자는 무조건 남친이 해줘야 돼. 반지를 그 뭐야 같이 하자고 하면 뭐 나쁜 남친입니다. 남자는 더치페이 해야 돼요. 뭐야? 입장이 달라. 무슨 소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자 편이면은 여자는 받아내야 되고 남친 편이면 남친은 더치해야 돼. 더치를 하잖아. 남자 반지가 더 커. 야,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그건 똑같이. 제일 쓰레기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제일 쓰레기야. 야, 일단 제일 쓰레기 얘기해줄게. 제일 쓰레기 얘기해줄게. 좋은 거 같아. 반지가 50만 원이니까 20. 내가 30만 원 내고 너가 20만 원 내. 내가 10만 원 더 낼게. 원래 이게 30만 원이거든. 제일 쓰레기야. 그리고 원래 30만 원이다. 좀 약간 바보. 나도. 오히려 얘가 나. 오히려 이런 애가 나. 야, 50만 원이니까 25만 원씩 내자. 얘 오히려 얘가 바보야. 오히려 이런 애가 바보. 근데 30만 원 낸다 그러면 생생 낸다. 이 의미거든. 네. 내가 10만 원 더 낼게. 뭐하잖아. 어차피 나중에 팔면은 걔 여자 거 요만해. 남자 거 이만하다고. 원래 반지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반지 값에 남자 반지 값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왕 그럴 거 여자 받아내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얘기해. 순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금이 2돈이라며 너의 반지에 들어있는 게 0.4돈 내 반지에 들어있는 게 0.7돈이야 이래도 우리가 더치페이를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해. 와 귀엽다. 남자한테 이런 말이 들어와 만약에 그럼 너네는 또 헤어질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치면 돼. 일로 와. 25만 원 낼 거지? 근데 남자는 받아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받아내면 돼. 아, 그 반지 받아내면 너같이 천성이 받아내야 되는 애는 받아내면 돼. 다 받아내 그냥 다 빨아먹어. 아 이거 뿌리지 그래? 미라 될 때까지 빨아먹어 그냥. 그만해서. 그냥 뿌리지 그래? 딱 준 다음에 그래 누구 그랬어? 거꾸로 그럼 그 다음에 저식이 그래서 이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직선. 들고. 아니 근데 그럼 생각해봐 산이 마이가 보니까 빨간색이 방향 이렇게 반지 뿌려 그치? 그 다음에 너 이유를 써서 이렇게잖아 아니 그 다음에 향해 가잖아요 이렇게.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네. 혹시 까먹은 거 같으니까 다시 잘 들어. 예를 들면 단원이 멀티 안 되는 거야? 그래, 천천히 합시다. 다른 친구들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 얘가 321인데 얘는 가리키는 데가 다른데 왜 321이냐? 멀티 안 되지. 원점 안 되는데? 자 1, 2, 3 활동할 때. 뭐 아니 너 몰라. 네. 1, 마일 뭐 3. 자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는 얘 빼기 얘죠. 노란 벡터를 우리가 그 성분으로 표현하면 0, 3 마일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잘 봐. 야 0, 3 마일은 0, 3 마일을 가리키는 벡터잖아. 그럼 지금 얘는 아니죠. 그치? 무슨 뜻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0, 3 마일을 가리키는 벡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실제로. 됐나? 근데 이 두 벡터는 얘를 평행에 오면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얘의 시점은 0,0,0이고 종점이 0,3 마일이진 않아. 그러나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 시점이 0,0,0이고 종점이 0,3 마일인 애랑 똑같기 때문에 둘을 같다라고 하며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3이-1은 실제로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0,0,0에서 3, 2 마일을 가리키는 벡터는 하나 있겠지. 그 벡터랑 얘가 평행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랑 걔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써놓은 거고요. 얘도 걔랑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됐죠? 갈게요. 14K는 거기까지 갔네. 자, 그 다음에 15, 17, 13, 14. 그래서 플러스 14는 0. K는 마이너스. 됐나? 금방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게 수선의 발의 AH의 방정식이니까 요거 쓰면 되겠지. 그리고 수선의 발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계산만 하면 2 마일 5가 되겠지. 됐나?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 자, 12번 생략할게요. 요거 점 H 구하는 거랑 똑같지? 자, 둘의 교점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표현하고 여기 평면에 대입하면 되겠죠? 지금 H 구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접근 합시다. 똑같은 거지. 빨간 거예요. 머리에 사진하면
평면이잖아. 그냥 공식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평면이잖아. 아니지 얘 원점이 아니잖아. 고정이 다른 거. 아, 네. 이게 원점이면 이거 오리사지. 이 진짜 재정립을 좀 하지 않으면 돼.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은 법선 벡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앞에서 우리 뭐라고 불렀니? 이면각. 자,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선의 수직인 녀석들로 삼각형 만들어서 그 각 구하기. 그게 이제 공간 도형적인 시각이죠. 두 번째, 그들의 벡터를 가지고 내적하면 구할 수 있어. 알겠나? 자, 그럼 이거 확인만 할게요. 자, 알파라는 평면이 요렇게 생긴 게 알파라는 면이야. 옆에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베타라는 면이야. 자,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각이 바로 요게 그들이 이루는 각이죠. 자, 얘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이 둘의 절대값은 항상 같게 나오겠지. 그럼 얘 갖고 하세요. 그러면 양수만 쓰면 되겠네. 그 문제는 얘 갖고 하라고 하니까는 그건 쓸모없는 거야. 다 구하고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하는 거에 보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 갖고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할게요. 자, 알파라는 벡터가 만드는 법선 벡터는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니? 그리고 얘가 이제 알파라는 벡터의 법선 벡터니까 n1 벡터라고 할게. 자,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자, 베타라는 녀석도 법선 벡터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법선 벡터는 이렇게 수직이 되니까 요게 n2 벡터인 거야. 됐니? 자, 90이기 때문에 요거 몇 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니? 정리할게.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이 세타이면 n1과 n2가 이루는 각이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다. 그러므로 벡터들 가지고 내가 각을 구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자, 요걸 구했는데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 3분의 1. 물론 코사인 값이야. 됐니? 자,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요건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얼마?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왔다. 그럼 얼마? 5분의 2. 양수만 해주면 되겠네. 됐니? 아,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 바로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얘를 갖고 구해도 코사인 값에는 영향이 크게 없구나. 양수화만 시켜주면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벡터끼리 하면 돼.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을 할 때도 똑같았죠? 됐나? 기억하지? 직선이랑 이루는 각 구하세요. 그럼 방향 벡터로 했잖아. 그리고 양수했잖아. 그쵸? 하나만 할게. 요건 추가. 면과 요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선이 이루는 각이야. 자, L은 직선, 알파는 면이야. 옆에서 본 겁니다. L을 갖고 구할 수 있는 건 L이 만드는 방향 벡터지. 그래서 얘가 만드는 방향 벡터는 요런 방향으로 생긴 게 방향 벡터야. 알파라는 거는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요게 법선 벡터가 되지. 됐나?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이 누굽니까? 라 그러면 바로 얘가 세타가 돼. 그런데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거거든. 둘이 더하면 그렇죠. 여기 90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무슨 소리입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잖아.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나와. 그리고 요 세타는 요거죠. 됐니? 직선과 면 가지고 구하면 내가 구한 게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얘를 뒤집어줘야 돼. 나중에 사인 가지고 코사인 구할 수 있죠? 뭔 소리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건 기억해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세요. 그러면은 벡터끼리 계산하면 된다. 되죠? 면과 면끼리 이루는 각 구할 때 벡터끼리 계산하면 된다. 됐죠? 네. 직선과 면 서로 다른 애잖아? 벡터끼리 구하면 답이 아니야.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더하면 90도기 때문에 요거가 우리 구하면은 코사인 구하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구한 코사인이랑 여기서 구한 코사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여기서 코사인 구한 건 사인 된다고. 90도 차이 나서. 알겠죠? 근데 신경만 쓰면 이거 구한 걸 가지고 다시 사인을 갖고 코사인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면과 면, 선과 선은 벡터로 계산하면 끝나. 플러스만 만들어주면 돼. 근데 면과 선을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신중해야 돼요. 그림 그려가지고 천천히 풀어. 알겠나? 요거 나중에 코사인 해가지고 틀렸다고 하지 마. 자, 나와 있는 거는 벡터에 내적한 거니까는 공식은 읽어만 보시고요. 평면이 평행하다, 수직이다 같은 것도 벡터로 얘기해도 괜찮다고 한 거야. 자, 뒤로. 아, 야, 조금 남겠네. 재수 있으면 끝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마지막에 하는 거. 끝까지. 내일 없어. 목요일만. 그럼 교수 월금 없어. 8시까지. 13. 네, 1번.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만 갖고 얘기하면 된다? 법선 벡터끼리만 갖고 얘기하면 된다. 첫 번째 법선 벡터가 1, 2, 3. 두 번째 법선 벡터가 5, 2, 마 3. 자, 벡터끼리 갖고 할 땐 벡터에 내적 쓴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떻게 하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코사인 사이값 구하라고 하면 요거를 넘겨서 풀었지? 자, 두 개 내적하라 그러면 성분 가지고 내적 구하는 거 되게 쉬웠죠? 자, 크기는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게 크기지? 기억들 잘 해야 되고요.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가 물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맞는 표현이죠. 근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그냥 구해도 되는 거지. 왜? 양수만 만들어주면 똑같으니까. 됐나? 네. 자, 크기 얼마냐면 9, 4, 1이면 루트 14. 9, 4, 25야? 5, 4, 25. 13에 25, 38. 맞나? 루트 38. 분의 5, 4, 마, 0이네. 두 법선 벡터가 서로 뭐다? 수직이다. 두 평면은 수직이라고 하고 있네요. 90도. 2번. 자, 직선과 2번 내가 얘기한 게 2번이야. 이 별표 치세요. 직선과 면이라 그러면 주의해라고 한 거야. 벡터만 갖고 풀면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의해야 된다. 자, 천천히 읽을게. 이렇게 된 거 알파, 이렇게 가는 거 L. 자, 내가 구하는 각은 얘의 방향 벡터는 직선과 같지만 얘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러므로 내가 구하게 되는 각은 누가 되는 거야? 요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요 노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내가 구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노란 게 아니라 요 빨간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서 반대로 요걸 구해줘야 된다. 직선과 평면. 알겠죠? 자, 그럼 갈게. 뭐 노란 거의 방향 벡터는 얼마니까 3마 5 4네요. 요게 이렇게 가는 게 3, 마 5, 4.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벡터가 법선 벡터죠. 걔가 얼마야? 4, 마 5, 마 3. 자, 그럼 두 개 가지고 나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노란 놈은
자, 크기 분해. 자, 근데 3, 4, 5니까 3, 4, 5니까 같네? 네. 9, 16, 25니까 50이죠? 루트 50이면 50분의 12, 25, 마이너스 10이니까 25네. 2분의 1. 물론 예각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몇 도인 거야, 저기가? 여기가 지금 60도인 거죠. 됐나? 그래서 빨간 건 몇 도? 내가 구한 요거는 30도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하는 거에 가게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0도만 써주면 되겠죠. 됐나? 요거를 가지고 요 놈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 주의해야 됩니다. 면과 선을 갖고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거 신경 써야 돼. 많이 틀린다 나중에. 네. 14번. 자, 두 평면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끝났죠? 14번. 자, 일단 첫 번째 마일 1 마이라는 요런 이건 벡터가 아니고 점이죠, 그렇죠? 나중에 쓰다 보면 벡터랑 점이랑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신중하게 하시고 이런 점을 갖다가 지금 문제도 줬고 벡터를 주진 않았는데 첫 번째 복선 벡터로 나온 게 1마33. 요거 색깔을 바꿀게요. 1마33이라는 놈과 11마이 11마이라는 놈과 서로 수직이래. 됐나? 그럼 내가 구하는 어떤 지금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는 평면은 이런 법선 벡터와도 수직인 거고 이런 법선 벡터와도 수직인 거지. 됐나? 네. 그러면 얘의 벡터를 A, B, C라고 하면 얘랑 내적하면 얼마고? 빵이고. 벡터 평면끼리 어떻다라는 거는 평면이 만드는 벡터만 갖고 얘기를 되는 거잖아. 얘랑 내적해도 빵이니까 식이 몇 개 나온다. 그리고 A, B, C를 구할 때는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했죠. 식이 모자란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A-3B 플러스 3C가 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가 0. 뺍시다. 마이너스 4B 플러스 5C가 0. C는 5분의 4B. 자, 여기다 대입합시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분의 8B는 0. 마이너스 5분의 3B이므로 A는 5분의 3B. 5B씩 나는 뭐 굳이 쓰자면 5분의 3B B 5분의 4B 이렇게 된 거죠. 자, B 날리고 5 곱하면 3, 5, 4가 되겠네. 그래가지고 A, B, C와 똑같은지 그 실수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놈은 3, 5, 4라고 이렇게 찾아도 괜찮죠? 됐나? 그럼 지나는 점 나와 있고 벡터 찾았으니 그 평면은 여기다 씁시다. 3의 x 플러스 1 5의 x 마이너스 1 y의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z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주면 이게 그 원하는 평면입니다. 되죠? 네. 면과 면,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벡터만 갖고 풀면 된다. 그러나 면과 선을 갖고 풀 때는 내가 구하는 각이 아닌 옆에 각이 나오므로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게 신경을 써라 라고 한 거야. 진짜 중요해. 자, 15번. 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무슨 소리니?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실수배입니다 라는 문제죠. 말귀를 알아들어라는 문제야. 자,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는 4a2죠. 그리고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 y 조심해야 되죠. 2마일. 자, 둘은 실수배인데 여기다 얼마 곱하면 이거 되니? 2. 그쵸? 2죠. 그래가지고 2를 곱하면 얘는 4 마이 2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1 되겠지. 되나? 말귀를 알아들어라는 문제. 두 번째.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 직선과 그 평면은 뭐다? 평행한다.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벡터끼리 무슨 상태인지 봅시다. 자, 얘의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방향 벡터가 있을 건데 둘은 어떨까? 평행 같은 소리 하네. 수직이요. 수직이겠죠, 그치? 아, 둘이 수직이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당연히 평행. 아이, 미안해. 둘이 평행이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수직이겠네. 맞죠? 왜? 빨간 직선은 면과 평행하거든.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하면 면에 포함돼. 평행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지? 근데 노란 애는 이 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 수직이므로 포함되는 근원과도 수직인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럼 봅시다. 자, 일단 방향 벡터가 누군가 봤더니 빨간 놈은 2 마일 뒤에 주의해야겠네. 자, 2로 묶으면 6-2z죠? 2로 묶으면 6-z야. 맞나? 그러면 z쪽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됐니? 요 숫자 같은 거만 안 틀리게 했으면 돼. 2분의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걔는 2 마 3 마 2라는 게 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 그 다음에 평면은 3k 예. 5-k 마지막으로 2k 라고 돼 있는 둘이 수직이므로 내적하면 얼마 나온다? 빵 나온다. 됐니? 이게 법선 계산만 합시다. 6k 그리고 3k니까 9k 마이너스 4k니까 5k 여기 있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0 그럼 k는 3. 자, k가 3인데 그것만 구하면 끝나죠? 3. 자, 오른쪽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1번 구시 증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증명 과정보다는 결과만 해보도록 하자.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네. 그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유사하지. 네. Z가 추가된 거 정도만 다르죠. 자, 그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요거는 외워. 네. 1학년 때 외운 거니까 좀만 외우면 할 수 있겠죠. 자, 증명은 그냥 밑에 있는 거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시고 크게 뭐 외울 필요는 그 증명 과정을 막 탐구할 필요는 없다. 결과만 외우시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16번.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이다 라고 했어. 그치? 됐나? 그리고 법선 벡터가 1, 2만 있다. 원점에서의 거리가 2라고 했고 그럼 지금 뭐라고 했냐면 0,0,0과 그 평면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법선 벡터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가 는 0 그러면 안 되죠? 빠진 거 뭐 있어? 상수항 하나 빠져있죠. 그럼 여기 뭐 굳이 d라고 할 필요는 없고 a라고 합시다. 됐니? 이러면 되겠죠? 자, 원점부터의 거리니까는 루트 제곱하면은 1, 4, 4니까는 루트 9네. 그리고 분의
요거 대입하면 A인데 A는 양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가 얼마? 2 땡땡땡 넘기면 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네. 무슨 소리야? 원점에서 거리가 2이고 법선 벡터가 그렇게 된 방정식은 총 2개입니다 라는 소리네. 그쵸? 그래가지고 6 넣었을 때 하나, 마이너스 6 넣었을 때 하나 풀어주면 되겠죠. 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기억하니? 두 직선 중에 하나 점 구해서 그 점에서 직선으로 거리 구했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4 그리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6. 평면 거리는 구하는 공식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아무 평면이나 잡고 위 위에 있는 점 찾으면 되죠. 그리고 그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지. 아무 점이나 찾읍시다. 400 하면 되겠죠. 되나? 400 하면 4점. 이런 점이야 금방 찾죠? 나는 40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다. 자, 그 거리 B는 아무 점이나 사면 돼. 왜냐면 이 평면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 있는 점부터 거리 구해도 이거, 여기 있는 점 갖고 구해도 거리 이거. 됐니? 아무거나 해도 되죠? 1, 4, 1이니까 루트 6분의 점은 여기 있는 거 골랐으면서 직선도 있다. 면도 요거 쓰면 안 돼. 이건 점이면 얘가 면이어야 되죠? 요거는 틀리면 안 된다. 이거 갖고 여기 거면 빵 나와. 당연히 빵이죠? 자, 그리고 대입하자. 4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2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3분의 2. 자, 그 옆에 평면에 대해 대칭이다. 요거는 개념만 잘 기억합시다. 17번. 평면에 대해 대칭이다. 사실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확장인데 아쉽네. 아쉽네. 굉장히 아쉬워. 이거 어때? 14K 아니 24K가 얼마나? 금값은 맨날 변하는데 한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금방 가면 알려줘. 태기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려줘. 왕남 가. 자, 보자. 17번. 자,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면이 있는데 여기 210이 있대. 자, 얘를 평면에 대하여 대칭한 점이 요쯤에 찍혀 있겠죠? 그 점의 좌표를 구해라. 첫 번째, 지금 저 평면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죠? 자, 그러므로 얘네 둘이 일단 요 점 알아볼라. 모르니까 a, b, c. 이 벡터와 실수배인 벡터 안다 모른다? 그쵸? 이거 벡터 알지? 그쵸? 아, 노란 벡터. 노란 벡터가 어떻게 되나? a-2, b -1, 그 다음에 c라는 벡터는 1, 1, 마 1과 평행해요 라는 거 알 수 있지. 똑같은지 모르지만. 자, 두 번째, 둘의 중점은 요 평면 위에 있습니다. 괜찮나? 자, 둘의 중점이니까는 그냥 여기 2를 다 곱해버립시다. 그럼 잘 봐. 중점 거면 2분의 9, 중점 거면 2분의 9, 중점 거면 2분의 1인데 이거 똑같으니까 어차피 2분의 날려도 되죠? 바로 대입만 하시면 a 플러스 2, b 플러스 1, c 마이너스 c가 0.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플러스 3은 0까지 되는 거. 됐나? 맞죠? 그리고 야, 1대 1이면 둘이 똑같네.
A-2는 B-1이랑 같아요. 1대 마이리면 둘이 부호가 반대네. B-1은 -C다. 그럼 A, B, C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자, 이거 정리하면은 벡터를 좀 바꿀까요? A-B가 1. 이거는 B 플러스 C가 1. 자, 뭐 먼저 구할까? 일단 B 먼저 구합시다. 자, B는 A-1이죠? 그래가지고, 아니지. A는 B 플러스 1이죠, 그쵸? B로 나 통일할게. A는 B 플러스 1이지? 그래가지고, B 플러스 1 플러스 B, 그 다음에 C는 1 마이너스 B. 대입하면 B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은 0. 3B, 3이니까는 B는 마이너스 1.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C는 2. 그러면 얼마? 0 마일 2. 조금 아쉽지만 이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은 다음 목요일. 아깝네. 그냥 다음 시간에 마무리합시다. 나을 것 같다.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욕심내봐야 5분 안에 하기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목요일에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4위 들어가도록 합시다. 구의 방정식 제외하고는 다 해오면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날 이후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4위 들어가면서 앞서부터